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일반 상표였지만 일반 단어처럼 쓰이는 영어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말을 예시로 한국에서 매직이라고 하면 모두가 마법이 아닌 permanent marker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직처럼 상표명이 일반 단어로 쓰이는 것들 중에서 검색해봐 대신 you should google it 또는 포토샵 하다가 포토샵으로 쓰이는 것처럼 너무 잘 알려진 것 말고요. 미국에서 산다면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것들만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상표가 일반 단어가 되었다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표는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도 있고 브랜드 네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화 되었다는 형용사 generic을 써서 became generic terms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동사인 genericize를 써서 genericized terms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국말로는 뽁뽁이라고 하죠. 이 뽁뽁이는 영어로 bubble wrap입니다. bubble wrap도 상표명에서 시작한 단어라고 하네요. 비슷한 용도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이것은 영어로 packing peanuts이라고 합니다. bubble wrap and packing peanuts. 바셀린은 한국에서도 바셀린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바셀린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사실 바셀린이 굉장히 잘 알려진 것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는요. 일반 용어도 비슷한 정도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바셀린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petroleum jelly입니다. petroleum jelly, 바셀린, interchangeably 사용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갓난아기, 즉 infant 또는 infant babies가 입는 이 귀여운 하나로 된 옷은 원지라고 부릅니다. 원지도 브랜드명이라고 하네요. 갓난아기 하니까 생각났는데 갓난아기들이 무는 쪽쪽이가 있어요. 쪽쪽이는 영어로 브랜드명은 아니지만 pacifier라고 합니다. 아기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갓난아기와 관련된 두 가지 단어, 원지 그리고 pacifier. 한국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유제품으로 되어서 컵이나 콘에 담겨 있는 것도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하드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크류바, 조스바처럼 좀 아삭아삭하거나 유제품 바탕이기는 해도 이렇게 스틱에 꽂혀서 얼려져 있는 것도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은 그 콘이나 컵에 담겨 있는 유제품 베이스인 것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슈퍼에서 파는 하드는 팝시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또 다른 아이스크림의 종류에는 샤베트가 있어요. 샤베트는 셔벳의 일본어 발음인 것 같은데 샤베트는 셔벳이라고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솔베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웃긴 건 셔벳은요 영어식으로 읽는데요. 솔베는 이제 프랑스식으로 T 발음을 하지 않고 솔베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에 매직 또는 네임펜이 있다면 미국에는 샤피가 있습니다. 샤피 대신 permanent marker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매직은 엄청 굵고 뭉툭한 것을 매직이라고 하고 네임펜은 촉이 얇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둘 다를 샤피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데 촉이 얇은 것은 fine po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네임펜처럼 구분을 하고 싶다면 fine point sharpie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말로는 음식 보관용 플라스틱 용기, 유리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거는 영어에서는 Tupperware라고 합니다. Tupperware도 브랜드명이라고 하네요.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음식 용기는 Tupperware. 찍찍이는 영어로 velcro라고 합니다. 벨크로를 hook and loop fastener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hook and loop fastener를 언급한 이유는 벨크로에 있는 그 두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찍찍이는 하나는 부드러운 면이고 다른 하나는 까슬까슬하잖아요. 그 부드러운 스트립은 룹으로 되어 있으니까 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른 까실까실한 거는 훅으로 되어 있으니까 훅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밴드 또는 데일 밴드는 우리나라에서도 상표명이 일반 용어처럼 쓰이는 예시인데요. 밴드는 잘 알려져 있죠. 밴드에이드입니다. 이것도 상표명에서 시작된 것이고, 하지만 밴드에이드 말고 밴디지 또는 어드헤시브 밴디지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밴드에이드만큼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 어색한 표현들도 아닙니다. 전기 방어용 또는 경찰이 쓰는 전기 충격기라고 하죠. 이것은 영어로 taser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상표명인 거는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taser gun이라고 건을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들을 모으는 큰 쓰레기통, 건물 하나당 보통 이렇게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dumpster라고 합니다. 이게 댐스터라고 하는 가족이 시작한 회사 이름을 이 사람들이 댐스터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댐스터 덤스터이라고 한 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강력 접착제는 슈퍼글루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표명에서 나온 거고 아주 기억하기가 쉬워서 좋습니다. 글루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접착제라는 의미에서 테이프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상표명인 스카치 테이프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테이프의 종류를 몇 개만 더 추가하자면요. 이렇게 문구용,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데, 택배 상자에서 쓰이는 투명하거나 옛날에는 좀 약간 노랬던 그냥 두꺼운 테이프가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 패킹 테이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테이프 중에 진짜 초강력 접착 테이프가 있죠. 겉은 초록색이고 엄청나게 찐득찐득한 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실 같은 트레드도 있는 건데 그것은 영어로 덕트 테이프라고 합니다. 이 덕 테이프의 유명한 브랜드가 덕 테이프라고 해요. 오리의 덕.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면서 자란 이 오리 덕 테이프이 실제 덕트 테이프를 뜻하는 말인 줄 알고 덕트 테이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채 계속 덕 테이프를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래방 또는 동전 빨래방은 영어로 laundromat이라고 합니다. laundromat은요 진짜 상표명인지 저는 아예 몰랐어요. laundromat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interchangeably 그냥 보통 용어인 coin laundry shop, coin laundry store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처럼 남미 출신의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요, 이 런드로맷 대신에 그냥 스페인어를 사용해서 라벤데리아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라벤데리아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알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상표가 일반 단어가 된 영어 표현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살면서 알고 있으면 정말 잘 쓸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상표명인지 전혀 몰랐던 단어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그 저의 재미가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어 표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